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 장 초반에 이제 EU 관세 부과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 0.26% 상승, 나스닥 0.2% 상승, S&P 500 0.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는 금일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증시 0.5% 정도 하락하고 중국 증시가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6시 30분 현재 유럽 시장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3원 정도 급등을 했죠. 1170.5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금일 약세를 보이면서 이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84달러 하락하면서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56.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감산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랠리를 펼친 부분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 될 거다 이러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일 우리 증시 2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1.23% 하락 마감했습니다. 2100도 깨졌죠. 2096.02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이 860억 매도하고 기관이 675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200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린 종목이 634종목이 내렸습니다. 코스닥도 좋지 않죠. 3.21 내린 0.46% 하락 마감했습니다. 693.04로 마쳤죠. 외국인이 680억 매도, 기관이 602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쌍끌이 매도가 정말 강력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 종목이 399종목, 내린 종목이 819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훨씬 많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일 특이사항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 상무부에서 베트남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EU에 대해서 40억 규모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협상 재개 후에 새로운 이런 EU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베트남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좀 악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죠. 이런 부분들이 증시 상승에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 큰 걸림돌이 또 하나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무디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금일 이런 전기전자 업종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소재 규제 후폭풍이 거세게 지금 나타나면서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 개발에 매년 1조 이상을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재 대체 관련 수혜주들이 연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보시면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리고 후성, 그리고 SKC 코롱 PI, 그리고 KC텍 등이
있습니다.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금일 뭐 15% 이상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빠른 해결 촉구를 위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을 이런 보복 조치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잘 파악을 해서 조금 달래가면서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6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52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치가 52.6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0.6포인트나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 PMI 지수는 서비스 PMI 지수는 민간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내외수 부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 약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북한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완전 동결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재 해제 대신에 인도적인 지원, 관계 개선 같은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대북주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들 대부분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일본발 악재 그리고 EU 관세, 뭐 베트남 관세 이런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짓누르면서 테마주들이 또 좀 나타났죠. 일본발 지금 소재 규제에 대한 테마로 반도체 소재 관련 테마들이 금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파세코를 중심으로 한 여름 테마주들이 금일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좀 보면 미중 무역 협상 재개라는 호재, 정말 큰 호재죠.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눌려 내려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거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금 뭐 이런 호재를 다 또 덮어버리는 EU에 대한 관세, 이 뭐 미중 무역 협상 재개보다는 뭐 좀 작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또 이런 부분이 또 악재로 나오고 있죠. EU에 대한 제재 그리고 베트남 제재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면서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만 지금 또 해당이 되죠. 일본의 소재 규제 등이 시장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제징용 이슈가 나온 이후에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보복 조치를 오랫동안 지금 준비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해서 이런 보복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100개 중에 뭐 이제 1개 정도 보복 조치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전직 고위 관료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응 상황에 따라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 4일부터 소재 수출 규제 실시하는 날이죠. 이에 대응해서 산업부에서 통상 현안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WTO 제소, 그리고 관계 부처 간 협의, 그리고 국내 산업 여파 분석, 7월 중 소재 대책 마련해서 국산화 등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WTO 제소를 해가지고 일본 쪽에 압박을 해서 일본에서 좀 세계의 이런 이목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해제를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혀 지금 별로 효과가 없는 중장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아, 지금 국내에서만 해가지고는 뭐 될 일이 아니다고 보여지고, 이제 일본 쪽하고 지금 잘 협상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빠르게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7월 중에 소재 대책을 마련해서 국산화를 뭐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뭐 그렇게 쉽게 국산화를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지금 의존도가 뭐 90%, 70%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소재들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시작한 지가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고 지금 뭐 1등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국산화를 뭐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0가지가 넘는 공정을 다 거친 후에 반도체가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소재 같은 부분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재를 바꿔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전 소재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지 등을 또 확인하고 장기적인 가속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와준다 그러면 그나마 또 다행이지만, 이런 소재를 좀 바꿨을 때 품질 불량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또 불량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소재를 또 어떻게 또 이제 바꿔야 될지 또 막막하죠. 뭐 소재는 그냥 소재일 뿐인데, 일본 제품하고 국산화 제품하고 어떤 기술력 차이로 뭐 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불량이 나올 확률이 또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시도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뭐 손실이 조금 생기거나 생산량이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긴급하게 진행을 할 걸로는 보여지지만, 국산화가 단번에 뭐 성공을 해서 단시간 내에 국산화를 해서 소재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는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뭐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해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에서 지금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상기 대책들은 중장기적인 대응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본 쪽에서 이거를 정말로 규제를 진행해서 뭐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나라 성장성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소재들이 중단이 돼 버리면 라인이 그냥 중단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단이 정말로 소재가 부족하게 되면 200개 공정 중에 하나가 스탑이 돼 버려도 그 라인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현실화가 되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세계 뭐 1, 2가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말로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한 위기가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좀 입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타격을 입겠지만 지금 이런 일본에서 좀 원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부분 이렇게 잘 대화를 하면서 좀 좋은 관계로 일본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일본과 관계가 좀 좋지 않죠. 이런 부분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좀 잘 해결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금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1.23%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이런 큰 호재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계속 거꾸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음봉이 지금 3번 연속으로 나오면서 금일은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차 상승하고 플랫폼을 보였던 이런 이제 눌림목 부분까지 지금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 21선까지 완전히 뚫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밑에 이제 33일선 부근에서 이제 좀 지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2088 정도 되고 있죠. 1차 상승하고 눌림목을 준 부분하고 좀 또 쌍바닥 형태의 지수가 2088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좀 보여줘야지 다시 상승에 그런 힘을 좀 다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또 워낙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미 증시 이렇게 상승해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좀 올라가 줄 걸로도 보여지는데 지금 뭐 일본 쪽이 지금 일본 소재 수출 이런 부분이 지금 중간에 끼어 들어오면서 지금 세계 증시의 이런 방향 예측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약간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이제 또 여기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좀 이제 낙폭 과대로 인식하고 좀 들어와 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좋지 않죠. 지금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금일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시가가 형성됐지만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5일선 회복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뭐 연일 엄청나게 팔고 있죠. 금일도 뭐 600억 이상씩 내다 팔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뭐 계속되는 뭐 이런 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의 대부분을 큰 포션을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가 힘을 못 쓰면서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전기전자 쪽이 뭐 일본발 악재 때문에 또 이제 강하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고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이 좀 좋지 않게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전고점 1월 전고점 한번 딱 찍어주고 거의 뭐 쌍봉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어, 봉 3개가 지금 만나면서 여기를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뚫지 못하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올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좀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21선 부근에서 그래도 지금 꼬리를 달고 터치하고 좀 올라갔죠. 위로는 지금 5일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 버렸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뭐 한 14만 주 정도 뭐 거의 관망 수준이죠. 기관도 뭐 18만 주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관망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금투가 좀 들어왔지만 투신하고 보험 이런 데서 많이 팔고 있죠. 지금 이 일본발 이런 악재 때문에 무디스에서 이렇게 이제 또 신용 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죠. 21선을 깨고 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또 밑에 지지선들이 있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은 이 21선을 지켜주는 양봉이 나와야지 다시 오르고 눌림목을 한번 주고 21선 받치고 올라가고 다시 21선 받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자, 삼성전기도 지금 뭐 미중부의 협상 재개 제일 크게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또 복병을 만나면서 지금 다시 또 꼬꾸라지고 있죠. 지금 이동평균선 다시 다 깨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2.65% 많이 하락했죠. 2,600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7만 주 팔고 기관이 또 7만 주 팔고 있죠. 이 부분은 뭐 지금 또 공매도 치기 좋은 그런 뭐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뭐 EU 관세 부과 그리고 또 일본발 이런 소재 규제에 대한 이런 악재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또 공매도가 또 이렇게 활기를 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 일본발 악재 부분만 어떻게 좀 시장에서 조금 좋게 봐준다 그러면 지금 많이 또 빠져 내려왔습니다. 호재가 정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베트남 쪽에 뭐 이런 관세나 뭐 이외 관세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악재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본발 이런 소재 부분 악재를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할지 내일 자리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수급도 좀 안 좋아져 버렸고 이평선도 다 깼기 때문에 내일도 좀 좋은 모습을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양봉 정도라도 어느 정도 나와주면 오르고 눌림목 주고 오르고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LG전자도 지금 그런 악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LG전자도 1.4%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60일선 부근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혼자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LG전자는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61선 부근에서 좀 저항이 그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금일 뭐 급락을 했죠. 3% 급락했습니다. 어제 좀 지금 일본발 악재를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금일 외국인은 매수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상당히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관이 뭐 30만 주나 던져버리면서 3%나 급락했죠. 181선 또 완전히 깨고 내려왔습니다. 결국 오늘 시작하고 나서 121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음봉이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1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야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지지 못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까지 약간 기간 조정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은 금일 그래도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때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했었죠. 이때 양봉 2개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121선 부근에서 싸웠죠. 금일도 121선 부근에서 양봉 2개 나오고 음봉이 나온 후에 이때 모습은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121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내려와 버렸죠. 그러나 금일은 그래도 11선은 뚫지를 못했습니다. 11선은 뚫지 못했고 그래도 21선은 조금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작죠. 눈치를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도 거의 관망 수준이고 한 8천주 밖에 사지 않았죠. 외국인도 뭐 한 4만 7천주 외국인은 좀 사줬지만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좀 방향을 잡기는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11선에서 꼬리 부딪히기만 하면은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좋지 않고 21선에서 지금 거래량이 적으면서 이제 관망을 눈치를 보는 장세가 좀 펼쳐졌지만 여기에서 21선을 딛고 이 11선을 반드시 뚫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11선을 종가 기준으로 뚫어내면서 양봉을 만들어내 준다 그러면 다시 오르고 눌림목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2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뚫어낼 수 있을지는 이 11선을 뚫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양봉으로 뚫어내느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젠 금일 약보합 수준이죠. 100원 내린 0.2% 하락한 48,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뭐 한 19,000주 정도 샀지만 기관이 32,000주 또 많이 팔았죠. 지금 차트가 완전히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HLB발 이런 악재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형 이 바이오주들 지금 상당히 이제 다시 올려도 되나 아니면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5일선을 회복을 일단을 해야 되겠죠. 이제 5일선을 좀 끌어내리면서 이런 지금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양봉들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이 5일선을 올라서는 수준만 일단 나와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차트 상으로 쌍바닥권을 본다 그러면 2018년 7월 달 정도의 바닥이죠. 4만 6천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4만 6천 원 수준까지 신라젠 같은 경우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큰 쌍바닥이 나타나는 거죠. 이 쌍바닥 부근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위치에서 반등을 좀 보여준다고 해도 이제 직전의 바닥권의 몸통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잘 지지를 해 주거나 아니면은 전에 최저점이던 46,000원까지 또 하락을 하고 반등을 모색하거나 뭐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도 지금 눈치 보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외국인이 45,000주 정도 매수를 했지만 기관이 또 32,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좀 좋은 지금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이 ABL 바이오도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은 좀 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바닥권을 찍어 보면 얘는 지금 단기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BL 바이오는 한번 한번 쭉 내려온 후에 반등 추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양봉의 도지가 나왔죠. 단기 쌍바닥은 그나마 또 한번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죠. 24,100원까지 지금 하락했습니다. 36,000원 부근에서 단기에 엄청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으로 봤을 때 이 단기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일선이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뭐 한 23,9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오늘 종가 대비 조금 높게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해도 5일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5일선이 회복이 되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단기 쌍바닥 부분에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그래도 좀 줄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금일 에어 부산하고 분리 매각 할 수 있다 뭐 그런 매각 설이 나오면서 금일 뭐 고가 5%까지도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연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뭐 슬슬 매각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 움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일선 11선 한 번에 뛰어넘었죠. 21선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지만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죠. 이제 슬슬 조금 매각 관련된 뭐 날짜가 이제 7월 달이 넘어가고 있어서 7월 3일이죠 벌써 7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매각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대북주 모양 상당히 좋지 않죠. 6.6%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수급 뭐 이런 테마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21선까지 강하게 깨고 내려왔죠. 21선까지 강하게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대북주들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려고 하면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되면서 뭘 뭐 하겠다 이런 호재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비건 대표가 제재 완화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대북주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 기관이 오늘도 많이 들어왔죠. 12,000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뭐 한 2,600주 정도 좀 매도를 했지만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금일 2.7%까지 올랐었죠. 26,450원까지 갔다가 금일도 뭐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지수가 또 무너지면서 또 하나제약 그런데 또 이렇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하나제약은 코스피에 있지만 코스닥의 제약 쪽 흐름에 많이 연동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금일 뭐 꼬리를 윗꼬리 많이 들고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냈다고 좀 보여지고 이평선들 위에서 그래도 오른 후에 잘 그래도 지지를 하면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하고 이 기관의 지금 매수세가 계속 잘 나타나고 있죠.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환경에 지금 있는 하나제약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뭐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스 미디어가 금일도 시작하고 나서 2.4%까지 뺐죠. 2.4%까지 길게 빼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과했죠. 상당히 과했습니다. 좀 과한 게 아니고 상당히 과했죠. 음봉 두 개 만들면서 쭉 갔다가 또 여기에서 이제 상승할 자리에서 상승 못하고 음봉 길게 두 개 나오면서 이틀 동안에 10%를 빼버렸죠. 그리고 오늘도 2%까지 뺐으니까 12% 이상 오늘 저가까지 하면은 빠진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보이고 나서 지금 181선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꼬리 달린 양봉이 아주 이쁘게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45,000주를 사버렸죠. 기관이 38,000주 팔았습니다. 연기금에서 27,000주 팔고 투신에서 12,000주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의 이런 돈을 잘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 대비해서 너무 많이 심하게 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나스 미디어는 광고 주고 내수 주고 이제 수출을 또 준비하고 있고 뭐 VR 쪽에 새로운 시장이 또 좀 열리는 초입에 있고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전망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이 이건 좀 심하다 하면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지금 대신증권에서 뭐 좋은 뉴스 하나 띄우고 대신증권에서 많이 팔아댔지만 지금 뭐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먹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뭐 이런 싸움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관까지 매수에 가담을 하면은 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내일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SKC 금일 뭐 등락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가 마이너스 2%, 고가 3%까지 왔다 갔다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5일선을 딱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을 보였지만 5일선 지켰죠. 외인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지만 19,000주, 13,000주 팔고 있지만 지금 지금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큰 손이 좀 입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SKC의 흐름은 뭐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양보 하나 길게 뽑아낸 후에 기간 조정은 좀 펼쳐 나가야 되겠죠. 기간 조정이 당연히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그렇게 또 강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다시 또 상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행은 수출 호재를 매도 기회로 삼았죠. 외인 기관이. 그리고 이틀 빼고 나서 이것도 다 했죠. 수출해서 1조 규모의 수출을 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뭐 21선을 깨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오늘 뭐 저가 0.8%까지 좀 뺐지만 결국은 또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외인 기관이 다시 이제 팔았던 것도 많이 좀 주워 담았죠. 지금 뭐 유한양행은 지금 기술 수출 수출했다 하면은 뭐 조단이죠. 이 회사 참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단위 수출 3번 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죠. 그냥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하기에 참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배당도 많이 주죠. 현금 배당 뭐 0.9% 정도 주고 뭐 주식 배당도 5% 정도 주기 때문에 뭐 1년치 배당 뭐 6% 정도 나오고 있고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파라다이스 금일 뭐 상당히 크게 내려 꽂았습니다. 어제 공매도 상황을 보니까 공매도를 꽤 많이 쳤었습니다. 어제 6월달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지만 이렇게 쓸어 담는 와중에 공매도도 꽤 많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죠. 외국인이 16만 8천 주, 어제 산 것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5만 2천 주, 기관 얼마 안 팔았죠. 지금 고점에서 완전히 내려쳤죠. 3.4% 엄청나게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라다이스가 6월달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죠. 지금 파라다이스 중국인 관광객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일본에서 이런 소재 규제 뭐 이런 부분이 이 파라다이스 카지노 주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하고 지금 계속 트러블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지금 관계 개선이 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뭐 일본차 사지 말자 뭐 이런 또 이제 모습들이 또 나타날 수 있죠. 벌써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일본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또 된다 그러면 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방문을 또 줄일 수가 또 있지 않나 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많이 조정을 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3.4%까지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는 양봉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 이 위치에서는 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한진칼 오늘 모양 좋았죠. 둥근 바닥을 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둥근 바닥을 바닥권에서 좀 잔잔하게 몸통이 작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5일선을 회복하고 지금 180일선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계속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 좀 팔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치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이런 부분 좀 빨리 해결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